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최성필 기자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기자들과 함께 지역 이슈에 대해 얘기하는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들의 수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프라임 경북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많을 텐데요.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기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이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데요. 먼저 좌측의 국제뉴스 강동진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동진이 아니라 강동진입니다. 제가 생방송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별명이 그래도 우리 기자들 사이는 말도 잘하고 변호사들이 오늘 많이 떨립니다. 앞으로 우리 그 기자들의 수다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옆에 뉴스앤포항 경북 지역 6개 언론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경북미디어 대표시죠. 이기만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만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경북 지역에 6개 언론사를 한다 이랬는데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현재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10개 다 좀 희미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영남 이코노믹의 김은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규 기자입니다. 이런 거 좀 처음 해보지만은 사회의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마구제비로 비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동진 기자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서울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그 학생 운동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직장 생활에 제대로 뭐 적응을 못하고 제가 통합민주당이라고 옛날 꼬마 민주당이죠. 거기서 당뇨 생활 좀 하다가 그 비서관을 했습니다. 홍사덕 의원이라고 얼마 전에 자꾸 하셨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하루속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처가가 있는 포항 내려와서 시작한 것이 기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경북매일 거치고 부산일보에서 한 횟수는 한 17년 했는데 그 20년 근속상을 받고 또다시 그만 하려 하는데 자꾸 여기 또 광역일보에서 오라고 경상매일이라고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국제유수라는 것을 주위에서 이제 권해서 옆에 저한테 추천한 우리 시 기자 계시는데 제 선임입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게 돼서 예. 오늘날까지 한 2년쯤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기만 대표 예. 좀 말씀. 저는 고향이 경북군입니다. 포항에는 포스코를 다니려고 포철공고라는 데를 이제 입학하게 됐죠. 포스코에 오래 계시지 않았나요? 8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산업 여군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우리 옆에 우리 강동진 국장님 같이 적응을 잘 못해서 회사를 간두고 체육 단체 여러 군데 활동을 하다가 흘러 현재 뭐 이상하게 기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인규 기자. 예, 뭐 저는 모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거 기자라는 직업에 상당히 좀 만족감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내 마음대로 글을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언론사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현재 영남 이코노믹인데 네. 앞으로도 저는 비판 기능을 좀 더욱더 강화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보도하는 그런 뭐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본부장님은 공무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서울대학교 도서실에 가면은 전부 다 공무원 한다고 이 머리를 사매고 공부한다는데 그 좋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춥고 배고픈 기자를 한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까불다가 잘렸습니다. 최근에 아드님께서 국민보험공단에 들어가셨죠? 뭐 운떼기로 뭐 합격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신의 일자리라는데 운떼기로 합격했는 거고. 아닙니다. 저 공무원 얘기는 공무원 저는 적당히 하고 우리 자식들이 공무원 하라고 그 운을 우리 딸한테 주고. 따님도 공무원이시죠? 현재 울산시청에 있고. 그래 그래 됐습니다. 김은규 기자는 제가 포항시가 통합하기 전에 영일군 시절부터 관선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기자 생활을. 저는 뭐 많은 기자들을 봐왔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래 보니까 몇 안 되는 제가 그래도 이 좀 야성이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왜 오늘 너무 정말로 저는 내가 늘 그 입에 뭐 발리면 참 잘한다, 잘했다, 잘 봤다 이런 기사를 내가 많이 보는데 서로 사실은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네요. 이래라고. 기자라는 것은 저는 그래 저도 지금도 어떤 게 보면 보도 자료면 좀 저는 솔직히 좀 싫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또 앞서고 또 그렇게 뭐 이슈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우리 또 후배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자들이 영감쟁이 가만히 있지 뭘 또 설치고 댕기라고 싶어서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데 기자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기자가 알겠습니다. 반검사도 아니니까 예. 우리 잘나오고 사실 있습니다. 김인규 기자는 제가 체육단체에 있을 때 첫 소재로 한번 좀 넘어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저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내미 딸내미 다 모두 이제 공무원도 되고 이랬는데 이 우리 포항에 우리 김인규 기자는 너무 그 글이 세다, 너무 공무원 깐다 이런 이 평판이 많은데 이제 자식들도 공무원이고 공직에 있고 하는데 조금 살살 수위를 낮추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첫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분 수다맨들을 모시고 오늘 수다를 떨어볼 텐데요. 예, 먼저 포항에서 최근 하수 처리장 증설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거기에다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시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폐기물 수의계약 문제 또 도마에 올라 있는데요. 첫 순서 이기만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 하수 처리장은 쉽게 말해서 생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예? 이제 흘려보내는 시설이죠. 예? 2007년부터 이제 포항시가 이 시설을 운영했는데요. 생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흘려보내려면 그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ppm 질소 기준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방류 수질 기준인 20ppm을 초과할 시점이 이제 다가왔고, 예.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이제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럼 결국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시설 정설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들과 포항시 입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의원 측에서는 포항시가 이제까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놓고는 이제 시설 정설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한다,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포항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이제 분류식 관거 사업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우수 그러니까 빗물하고 생활 오수가 그렇죠. 같이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함유식이기 때문에 오수의 농도가 좀 옅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덜 더러웠다 이 말이죠. 근데 현재는 빗물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생활 하수가 특히 이제 주택의 정화조가 없어지면서 각 가정의 분뇨 이런 게 바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염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 최근에 이제 박경렬 의원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원들은 이제 미생물 투입하는 양으로 예? 하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예? 현재 하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을 적게 투입을 해서 예?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예, 예. 결국 이제 미생물 투입을 늘리면은 더 하면 되잖아요. 시설 정설이 필요 없다 이런 그렇죠.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포항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기 최근에 이제 시정 질문에서는 굳이 해야게 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인규 김인규 기자님이 내용 좀 아시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깊게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생활 시민들 생활 복지하고 관련되니까 그거 뭐 미생물이 어느 투입을 하고 이런 뭐 복잡한 거 시민들 앞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특히 행정은 이런 저 거대한 프로젝트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안 되는 걸 세울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생활 복지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거 국책 사업입니다. 추진돼야 된다. 라고 이제 포항시는 주장하죠. 주장하는데 이제 포항시 의원 그 30여 명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일부 시의원들이 이제 반대하는데 그 논리도 오늘 우리가 뭐 들어보면은
뭐 맞다고는 뭐 할 수 있지만은 실제 큰 틀에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항시의 주장이고. 주장이고요. 저도 뭐 약간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정치적 논리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그 각종 설설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시의회나 포항시가 해결할 문제고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필요하다. 그 이제 국비 반납하고 교부의 감소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 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면은 포항시 의회가 반대를 하려 했으면 애초에 사업을 심사를 할 때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도를 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은 그만큼 포항시가 앞으로 그만큼 국비를 못 받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사실 염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가할까? 이게 저도 우리 그 김 기자처럼 같은 생각인데 뭐 문제 제기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있어요. 뭐 TN 가는 게 이제 뭐 20 ppm이 뭐 미생물을 뭐 제대로 증식했으면 그 미생물이 다 잡아먹고 질소를 먹었으면 하우스에 그렇게 안 내려갔을 거 아닌가. 그것도 주장도 맞아요. 박경일 의원 얘기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화조가 우리가 다 없어지네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다 그 하루에 한 번씩 배설하고 특히 뭐 소변 같은 건 7, 8회씩 하는데 정화조가 없어지면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아직은 시내 그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지만은 이 분뇨가 유입되면 말입니다. 가장 이게 문제되는 게 수질을 오히면 분뇨입니다. 사실은 생활하수 중에서도 분뇨예요. 그때 우리 강동진 부장 말씀 따라 우리 김인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사람 사는데 의식주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변기에 작동이 안 된다 생각해봤어요. 한 이틀만 작동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이제 시의원들은 기존 시설로 운영 방법만 바꾸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돈이 480억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수천억의 운영비가 안 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시의원들의 주장이 맞는지 시민들의 시의회에서 시청의 주장이 맞는지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 요거는 우리 그 김 기자하고 우리 세 명이 공동으로도 한번 취재를 해가 또 예산이 이게 470억에다가 수천억의 시민들한테 10수년간에 만약 피해 간다면은 우리가 기자이기 전에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제 공무원 출신 이 하수 처리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관계했던 담당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죠. 만나봤는데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사실은 새로 증설을 해서 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 이 공무원들은 민간만큼 그렇게 이게 뭡니까 사고가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연대가 또 얼마 전에 이걸 또 뭐 공익 감사를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리 시가 재정 형편상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김인규 기자님도 얼마 전에 사설을 통해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의견을 이게 기사로 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중간에 잠깐 끊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경렬 의원 문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자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특히 뭐 이렇게 그 부인께서 이렇게 하시는 회사가 수의계약 있지 않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배우자가 5년간 250건의 8억대 광급 수의 계약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기자님? 그래 뭐 한 사람이 250건이 아니고 그 어떤 뭐 신문사에 보면 150건에 뭐 8억이라 하는데 150건은 8억은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단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당연히
기자로서 이 일을 쓰고 기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경렬 의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예. 정확하게. 물론 원래 박경렬 의원님이 오늘 그 통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오늘은 연결이 안 되는 거로 됐습니다. 예.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저는 그때 시간상 참석을 못 했는데 이건 어쨌든 괜히 명예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얘기해야 된다. 함부로 이거 떠들 게 아니라는 그것도 공무원 회유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거는 뭐 했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 카드라니까 카드라 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그거는 또 뒤에 또 그 당사자 의원이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 경상북도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음에 한번 수다를 들어보죠. 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온 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는 포항 서포항 농협, 예전에 기계 농협이죠. 학교 급식 독점 문제입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돈이 1년에 약 195억 원을 가져가요. 포항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문사에서 이게 6월 14일자인가 난 건데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어쨌든 이걸 안 하고 우리 포항시가 처음에 이거 학교 급식 지원 센터로 지정을 할 때에 무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MOU 즉 다시 말했으면 협약서 형태로 했다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190억을 받으면서 감사로 제대로 한 번 안 받았다 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55명쯤 되는가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고 차량 운영 그다음에 냉동창고 냉장 시설 같은 거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더라도 상당한 이걸 흑자로 독점을 한다는 알고 것은 저도 납득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아마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최근에 김정숙 의원이죠. 맞습니다. 의원이 그걸 아마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따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부자재 이런 거를 어떤 특정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우리 포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일단 그게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여러 군데서 그 특정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농협이 서포항 농협을 하는 데가 전국에 꽤나 많습니다. 포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논점에서 제가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우리 그 연길대 앞에 롯데마트 있습니다. 그 아직도 지금 이제 빈집으로 남아 빈집으로 있는데 그걸 이제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결국 이제 주변에 영세 상인들 싹 다 죽는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영세 상인들 찬성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친한 후배 한 명이 사실은 이런 그 학교 그다음에 식당 이런데 이제 식품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납품을 해서 그저 이게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유치원도 싹 다 이게 어떤 이런 큰 단체에서 납품을 하도록 다 바뀌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그 납품 관련해서 뭐 돈을 투명하게 안 쓰고 뭐 카드 깡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단간 세운 거다. 영세 상인들 다 죽습니다. 이걸 이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다 맡아서 하면은 우리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포항의 수십만 어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하십시오. 경쟁 공개 입찰도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안 했는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지금 시설 문제가 걸리는데 이거를 또 일반인들도 영농법인 우리가 예를 들면 농산물 도매시장 보면은 세계법인 들어와 있잖아요. 포항농협하고 뭐 서병호 있잖아요. 보면은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은 이 급식 문제도 그런 조건을 갖추면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럼 그런 그 자본금이 얼마 되고 시설이 어떤 거 갖추면은 충분하게 이거는 사업에 참여할 그 영농법인 정도 만들어진 해서는 올 수 있다. 뭐 제가 잠깐 들은 얘기로는 기계농협이 포항 전체 이제
농협조합 중에 가장 이렇게 경영이 건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항시에서 약간 밀었다는 얘기가 약간 귀에 들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 얘기들이. 근데 아까 우리 강 기자님 말씀에 하면은 뭐 그렇게 포항시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독점 MOU를 하고 해도 뭐 적자라면서요. 뭐 적자나기는 거의 힘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음식의 안정성 뭐 이게 탈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가격 안정,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은 이게 이 시장에 식품 납품하는 이 시장의 진입을 좀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 영세 상인들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끊고요. 저 김정숙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대화 나눠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전화 연결을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네, 지금 기자들의 수다 지금 생방송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기자분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 지금 국제신문의 강동진 기자 나와 계시고요. 국제뉴스. 국제뉴스 죄송합니다. 옆에 이제 뉴스앤포항의 이기만 기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영남 이코노미의 김인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그러면 서포항농협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요. 이거 서포항농협 독점 관련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서포항농협의 독점 문제는 서포항이 2012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계속 공개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재위탁 과정을 거치 않고 계속 그냥 운영에 대해서만 계속 위탁 동의안만 계속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계속 연장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아무리 또 잘 하더라도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2019년 행감을 하면서 또 남구 쪽의 다른 농협들, 또 북구 쪽의 다른 서포항을 제외한 다른 농협들에게서 이제 원래는 최초의 취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의 농민들을 돕자는 로컬푸드 정신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학교는 뭐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농민단체들이 하면 제일 좋은데 농민단체들이 또 이렇게 처리하거나 유통에 노하우가 없고 유통망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한 건데 이게 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개의 독과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행감에서 이거 이원화 아니 2개 이상 다수화하는 용역을 해보라. 그래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이제 올 4월에 최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 이제 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걸린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결국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좀 남북구든 아니면 동서든 어쨌거나 2개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고민은 이제 앞으로 10년간 2030년 이정 보면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줄어서 이원화했을 때 운영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지원하면 나중에 이제 학생 수 줄어들 때 너무 좀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이제 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끊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많이 서포항농협이 다른 지역보다 왜 그렇게 서포항농협을 포항시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하던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최초에 그거는 서포항농협이 대표 농협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9개 농협 포항시 전체의 농민들의 로컬 푸드를 우선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다양한 품목 중에 더 없으면 그 다음은 2차적으로 경북 그래도 없으면 다른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한 개 여기 중간에서 잠깐 끊고 말씀을 드리면 사과 같은 것도 안동에서 이렇게 납품받는 경우를 제법 봤습니다. 그거는 가끔 가다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같은 것도 지금 안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북의 다른 지역에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들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자분들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우리 쉽게 말하면은 학교 급식 업체가 이제 아니요. 학교 급식 업체가 이제 단독으로 독점을 하고 잠시만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다. 이런데 4천만 원 들였다는 말은 좀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죠? 일단 가령 친환경 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가고 있어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가령 쌀 같은 경우는 농약을 뿌리다가 그 농약 기운을 다 빼려면 그 땅에서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지부지하게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저희들 친환경 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계속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독점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 7개와 축협으로 50대 50으로 나누어서. 근데 이제 축산물은 전체 학교 급식의 한 10에서 15%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협의해서 축협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또 나머지 소상공인 축산물 업체에서 같이 해서 50대 50으로 분량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작년에 행감에서도 축산물도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지금 2019년 오고 2020년 2년 차로 오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분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계속 이렇게 당장이라도 내년이라도 지금 준비해서 이원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쪽인데 이 용역의 결과에 다 의지할 바는 아니지만 대체로 용역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이 가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서 경상북도에 지금 감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의회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면 바로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모시거나 전화 통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을 하다가 치웠는데 말씀하시죠. 왜 이게 2개, 3개를 나누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 최근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햄버거병으로 인해가 지금 아이들이 3명 정도가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장 이식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체 전부의 우리 소화 기능이라든지 보면 제일 중요한 데가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장 기능이에요. 심장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바로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햄버거병의 주 원인이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에 영세한 급식업체가 잘못되면은 그냥 부도내고 달라 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든든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급식업체가 식품과를 나오셨습니다. 급식업체가 든든한 급식업체가 우리 아이들 건강 책임지고 저는 서포항 계속해가 정말로 좋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정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분명하게 이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농약 다 치고 비료 줄 대로 저가 질소 과다증이라 있어요. 물론 이제 청색증이라고. 농협이라는 김 기자 말씀해 주시죠. 그 감시 감독을 잘해야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있다면 농협이 맡기는데 그래도 한 곳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것을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골마 터진다. 이건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 이 보조금 관계를 과연 진짜 해마다 면밀하게 회계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다시 그건 살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살펴봐야 지금 까발리고 그래 합시다. 회계 감사 저도 우리 김인규 기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우리 강동진 기자님 의견에는
절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굳이 동의하자고 말씀드리면 이게 그 한 군데서 그 식품 자재를 납품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고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책임 소재가 규명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로 논리로 한 군데 업체가 독점을 하는 거. 이제 우리 안전사고 봤죠? 경기도 냉장 시설 할 때에 맞습니다. 삼성이 지었으면 죽은 사람 40명이 전부 다 보상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뭐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학교 급식하는 업체를 제 처남도 했고 아주 친한 사람 많이 했는데 우리 장난 들어갑니다. 서포항 농협하고 아주 관계가 밀접합니다. 조합장이 비료 한 포 안 팔아주고 내 비료 장사한테 반대가 서포항 농협에서 우리 국제뉴스에 광고를 좀 많이 하시나 보죠. 제가 대구 광역일보도 할 때도 저기 한 4년 했고 경상면 할 때도 광고라고 이런 짤이 받아봤어요. 제가 국제뉴스 할 때는 라면 한 그릇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한테는 일본은 30년 전부터 둘 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기축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롱포에 그 구평에 가면 그 돼지 농장이 있는데 제가 그 30년 전 기자대가 한 25년 됐네요. 돼지 농장에 구경하러 갔는데 견학하는데 돼지 농장 가는데 무슨 수의사 간호사 같은 의사복을 입고 들어가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걸 보고 왜 그랬냐 하니까네. 그 일본에 100% 수출한답니다. 가격을 얼마 받는데 우리가 키로당 예를 들면 그때에 뭐 1,500원 받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는 3,000원 받는데 와 그랬노까 애들은 학교 급식용이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걸 내가 그때 봤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다. 참 식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요, 둘 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이게만 기자님 많았어요. 두 분 싸우시는 거는 따로 저희들이 해도록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리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싸움은 밖에 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합시다. 다음 주제 가죠. 다음은 포항 흥해 성곡 상업지구 문제입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제가 그 관계자들 통화도 하고 들어도 보고 했는데 또 그 왔던 우리 그때에 참 억울하다 해가지고 등기를 못 해가지고 제비지 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봤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 민법이상의 어쨌든 문제니까 우리 기재학기회가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고 물론 거기 온 사람들이 이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사가 어떤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공사비는 그 다 빼갔답니다. 그 대표가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여자분입니다. 그러고 남편이 다 빼가지고 하고 여자분이 이제 조합장을 하면서 뭐 제대로 그걸 저걸 안 넘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에 뭐 뒷돈을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조합장이 김태영 조합장입니다. 나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우리 기자들 좀 관심을 가지고 억울하게 땅 사고 수년째 그 권리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만 기자님 이게 말씀하세요. 김태형 조합장이 뭐 사퇴 요구하면서 끝나 기자회견에 김태형 조합장 사퇴 요구하고 이 사람이 돈을 채비지로 해가 이거 뭐 돈을 뭐 어디에서 그건 뭐 내용입니까? 그 채비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조합이 하면 조합 채비지를 이제 그 시공사에 주잖아, 그지? 시공사가 주는 건데 그걸 어쨌든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태형 조합장이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최종. 그래서 채비지 받아가지고 그게 뭐 처음에 많이 나갔다 한 400만 원 정도 가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그쪽이. 떨어졌는데 그 땅을 다 받아갔는데 이미 공사비는 다 찾아갔답니다. 130억 정도 들어가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땅값이 조금 떨어지니까 채비지 뭐 했다 해서 넘겨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뭐 350, 400 이렇게 준 사람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저게 뭡니까 등기 이전할수록 좀 조합장이 있어야 되거든 승인이 그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럼 돈을 예를 들어 평당 한 10만 원 더 두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웃돈을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내 해주겠다. 근데 이게 일단 뭐 그런 논란이 아직 주장이고요. 그 주장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니까 어쨌든 거기에 조합의 이사분도 그날 오셔가지고 우리 기자회견 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조합장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밝혔습니다. 웃돈 요구한다고. 심지어는 뭐 1, 200이 아니고 수천만 원. 그런 네. 그 이야기를 우리 아무리 수다지만 막 해도 아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니 그거 내가 이사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는 봤습니까? 아니 봤는 게 이사가 그쪽에서 일단 증거 자료가 남아 있긴 합니다. 여기 예. 보도 그건 저도 자료에 확인을 보면은 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보도 자료가 아니라 그 증거 자료를 아니, 저도 확인을 저기 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게 다 있고 한데 예. 일단 뭐 그런 그런데 제가 이거 보긴요. 이제 이게 상업 전용지구입니다. 포항 유일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샀을 수는 있고 그렇겠지만 포항으로 봐서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년 동안 묶여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메 그 예. 여기도 뭐 아파트 들어오고 뭐 그거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상업 전용지구입니다. 예, 전국에서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고요. 이거는 뭐저 예. 건축 건설 경기 하락,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었다고 봐야죠. 그 지금 뭐 조합장하고 저 대책위하고 그 싸움을 떠나 가지고 네. 그 전부터 이거 경기가 하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상황이 아니었겠나. 네. 근데 경기도 물론 경기고 만약에 그게 뭐 평당 1,000만 원 가면은 뭐 웃돈 달라면 몇 분 주겠죠. 그리고 근데 저 기획 부동산 그서 많이 중간에 쪼개고 이러면 장난 많이 치고 이러면 그래 많이 늦어지거든 사실 어디 가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 부동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예. 그 김태현 조합장이 채비지 보존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거든요. 아. 그러니까네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권리 행사를 뭐 재산권 행사를 전혀 예, 못 재산권 한다는 게 행사가 핵심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거 게 누가 제일 해결해야 문제입니다. 돼요? 포항시가 해결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포항시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재해 그 보니까. 뭐 좀 나서주면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럼 일단 뭐 이 제가 도시개발 요 순간에서 여기 이제 그 일단 시에서 고발 조치한다고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선거발전위원회 안영남 위원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예. 어쨌든 그 포항시의 행정 무능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예,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선거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주들이. 그래서 그 안영남 위원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살짝 한번 할 테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래. 예,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맞겠나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영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라임 경북의 네. 최성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네. 저 선거발전위원회 지금 얘기를 기자분들이랑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발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구에 지금 뭐 발전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요. 예. 채비지라는 것을 군데군데 두게 돼 있어요. 아, 채비지란 게 네. 공사 대금으로 대신 받는 거죠? 네네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받는 거고 그걸 이제 팔아야 공사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이제 일반인들에게 파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채비지를 예. 이제 그 우리가 그 환지 처분이 되게 되면 예. 14일 이내로 무조건 그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대지 네. 보존 등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보존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합장이 지금 그 채비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채비지가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예.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전에 아주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죠. 아니요, 그게 왜 그 조합장한테 다 권한이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2008년도에 예.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조합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예. 순차적으로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합이라는 것을 믿고 예. 법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지금 그럼 법 조항에는 그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법에는 있죠. 14일 이내로 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 지금 예. 조합에서 등기를 조합장이 안 해줌을 통해서 포항시에서 조합장을 상대로 지금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죠. 예. 아, 그럼 그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속 해나갈 계획이 어차피 발전위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 발전위원회 안에는 지금 그 조합의 이사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조합원들, 그다음에 이제 채비지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토지 소유권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채비지는 법적으로 등재를 해줘야 된다. 채비지가 등재가 돼야 우리가 뭐 포항시나 어떤 기관에 이렇게 땅을 어느 정도 모아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유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채비지가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행동으로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강동진 기자께서 방금 발제를 하셨는데요. 이 뭐 지금 현 조합장이 뭐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채비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재가 안 돼주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조합장이 장익재 이사를 시켜서 너네들이 채비지 등재를 해주는 대신에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4,500, 어떤 사람은 2,500, 뭐 얼마씩을 주면 등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녹취를 갖고 계신 거죠? 네,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포항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송곡지구 단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빨리 채비지가 등재돼서 이 포항시와 송곡 저 상업 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방금 우리 통화하신 분의 주장이나 의견이 맞다면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뭐 수다에서 그치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바로 고발 고소 조치가 잇따라야 되고 제가 취재하면서 그 녹취 내용은 봤습니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포항시가 고발을 넣어놨으니까. 넣어놨습니다. 그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죠? 다음에 좀 이따가 조금 더 있다가 뭐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고발을 넣었으니까 그 추이 보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울릉도로 가나 이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배고프다. 끝나고 식사라도 하시죠. 네, 오늘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영해성 공모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인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울릉도 울릉군이 이제 이거 선플라워가 1995년도에 이제 도입돼가지고 이제 선정이 다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배 이걸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객선 전용을 하느냐 전용선을 하느냐 그때 이제 선플라워 메트로 화물 겸용을 하느냐 이 지금 그거를 두고 지금 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이게 울릉군에서 행정 경찰을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이제 그 김병수 군수가 2018년 7월 취임하면서 선플라워 선정이 이제 다 돼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겠다. 여태까지는 좋았어요. 조례를 만들면은 이거 사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들도 얻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그 배 선정 문제나 그렇죠. 배 모양 문제나 톤수 문제를 이제 몫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 국민들도 잘 몰랐어. 그래 제가 그때 보도하면서 이제 이게 드러난 건데 조례에 보면은 그 여객선 전용으로 몫을 받고 톤수도 2,500톤 이상 몫을 박아놨어요. 근데 왜 굳이 여객선 전용으로 했을까요? 설인데 그거는 막 우리가 심증을 가진 물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가발시겠습니다. 그건 좀 더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 울릉군이 2019년 9월달에 이거 공모를 해요. 공모를 딱 하는데 그거 보면은 공모에 보면은 이제 여기선 전용 몫을 딱 박아. 박고 거기서 이제 울릉군이 하나 실수한 게 톤수를 2,000톤 이상으로 한 거예요. 2,000톤 이상으로요? 조례에는 2,500톤이 됐어. 여기 언급이 따지면
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울릉군수가 자기 당책에 빠진 거야. 예. 자, 안 그래도 이게 뭐 하물성 겸용이 밑에 시끄러운데. 예, 그것 때문에 제일 시끄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법 위반까지 걸리네요. 이게 이거 뭐 재공모해야 된다. 재공모해야 한다 것이 그렇고. 그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게 어떻든 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대저건설이 1순위 업체로 됐는데 예. 이게 시끄러우면은 계약 안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계약부 지방계약부 43조에 보면 협상형 계약이 있어요. 예. 여기 공모사 그거야. 예.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안 맞으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수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배 문제이기 때문에 해수청은 해수청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지. 그건 나중 문제인데. 그래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철우 도지사가 마지막 최종 사인을 안 해요. 예, 그 부분도 알고 왜 있습니다. 그러냐면은 주민 의견이 이래 분분한데 내가 이거 사인을 왜 하노? 예. 왜 도지사가 사인을 해야 되나 아니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배에다가 연간 한 50억을 지원을 해줘요. 예. 왜냐하면 그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근데 영북도가 도가 크게 지원해줘. 큰 돈이에요 이게. 그래 지금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 지금 여론은 우리가 그 자체 여론조사 했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화물 겸용을 원하는 것 같아. 예,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거 왜냐면 나옵니다. 선플라워에 그 이제 젖어 있는 거야. 예. 뭐 생활용품도 들고 다니고. 지금은 그때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속달 편지가 뭐 일주일 만에 봤다는데 이게 무슨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화물 전용선이 따로 있긴 하죠. 그리고 선플라워 두 개. 그 지금도 그 선플라워 이후에. 지금은 화물 전용선이 이제 일주일에 그 건강여행인가 뭐 있다 와 있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건 너무 늦으니까. 예. 주민들이 지금 앉아 원하는 게 이제 그 화물선 겸용을 원하는데 그래 이제 대안 내어놓은 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배에다가 20톤에서 30톤 화물 실자. 예, 화물 실자는 얘기. 법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가능한지 해수청에. 아니, 정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울릉군이 저는 언기가 지방자치법 위반 아니냐. 지방자치가 뭐냐면 주민의 뜻을 그렇죠. 미리 수렴을 하고 애가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런 잘 모르고 막 우리 보면은 막 울릉군이 독단적으로 공고해가지고 학교 여론이 완전히 지금 뭐 울릉도 울릉도 뭐 개도라나 130년 만에 이만큼씩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 문제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 그래서 남진복 도의원이 재공모를 좀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근데 남진복 도의원이 재공모를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밑받침이 어쨌든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제 카피레이 EX를 원한다 이거잖아, 그죠? 예. 결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울릉도를 갈 때 탔던 그 큰 배, 예,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선플라워.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울릉 지역의 모 단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뭐 한 70-80% 정도가 이제 그걸 찬성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찬성하는 대로 주민 뜻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쉽게 말하면 내막이 뭐냐 이거죠. 그렇지. 이제 그게 내막. 역사의 질문인데 이게 왜 조례 만들 그 때부터 화물 전용선은 못을 박았나 이 화물 말이야. 전용 그 배를 갖다가 그 100억대 조례 이런 거 말고 이게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내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곤란합니까? 아니, 화물 전용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 못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지를 둬야 돼요. 여객선 전용선 또는 화물 겸용선 주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여기에서 전용이나 못을 확 박았을까?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까지 이제 그런 게 이제 K 해운이라고도 있고 뭐 H 해운도 있잖아. 화물 전용 그 운영하는. 그 최근에 보니까 여객선 따로 화물선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릉에서 들어가는 건 뭐 겸용에 이권이 좀 더 생기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울릉군의 주장은 이거라. 관광객을 더 많이 실어 온다. 전용선 하면 그거는 얘기가 안 돼. 이 전용선이 보면 전용선하고 그 선플라워 지금 그 비유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더 실지. 100명 정도 한 50명, 60명 더 실더라고 전용선이. 뭐 별 차이도 없네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물도 안 실는 판에. 주민들은 자 울릉도가 지금 이 생활 필수품 같은 거는 그 선플라워는 아침에 실면 오후 2시 찼거든. 바로 가죠. 지금 그게 힘들어졌어. 그것도 4m 이상 배가 그 파도가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배들 대부분. 뭐 내가 다시 치면 이게 이제 군이
주민의 뜻을 행정은 항상 주민의 뜻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게 김명수 군수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안 그래도 김명수 군수가 좀 집안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말이 좀 많던데요. 상식선에도. 예. 최근에 뭐 그 군수님의 그 어디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유소 운영 뭐 그런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은 뭐 옛날부터 했고. 예. 그래서 뭐 매출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옛날에 한 개 더. 비례대표 할 때도 네. 같이 그걸 운영을.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설입니다 단지. 그 군수의 처남이 뭐 이렇게 화물 전용의 뭐 회사에 이렇게 했다. 취업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그런 하는데. 소리도 안 그래도 울릉도 지인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예. 이게 뭐 사실이 아니고 예. 취업했는 거는 맞는 거 취업했는 거는 맞다고 들었습니다. 예. 월급은 뭐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울릉 군수 그다음에 울릉도 도지역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 지사님까지 여러 부분이 다 이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 맞물려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한번 좀 더 심층 취재를 깊은 한번 토론을 하는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문의드릴 게 최근에 이제 울릉군 발전연구소장인가요? 배상용 씨가 주장한 바에는 비스타워가 역역하고 운송이 다 가능하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공모사업에서 이순환이 되는 업체. 예, 그 업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이 생각이 자꾸 말이 틀리니까 그걸 만나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주장이 비슷하고 먼스타고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사실은 그 작년 이맘때쯤에 그 인터넷으로 울릉 군민신문도 제가 창간을 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울릉군의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뭐 공모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주장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배상용 씨라는 발전협의회 한 번도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발전연구소 소장. 하여튼 저는 현재 그분 주장하는 게 제일 일단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인규 본부장님 고향이 울릉도시니까. 배 소장 주장은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반대. 반대 주장입니까? 비대 보니까 내용으로 비대위는 지금 겸용을 주장하고. 근데 배 소장은 보니까 그걸 왜 헌도로 이대로 하면 되니 하다가 지금은 좀 바뀐 거 없고 복잡합니다. 보니까 그 사동 8조 다 섞인데 저끼리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사람은 다 죽으면은 죽을 때 되면은 다 이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이러는데 우리 김인규 본부장이 고향이 울릉도고 이러니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울릉도에 땅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철우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사인하에 이제 그런데 도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철우 도지사도 참 지금 73밖에 사인을 못해. 여성권을 도의회가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울릉도도 포항도 우리 경북도 참 자치단체장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울릉도 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우리 또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인 또 통합신공항 군이냐 어성이냐 첫날 만날 이게 또 7월 3일날 결정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군위에 대해서도 그 통합신공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아이고 그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군위도 후보를 주장하면서 재판지 흔들고 그렇죠. 어성은 또 워낙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군이 소보 이렇게 공동 지역이죠. 제일 처음에 결정된 거기를 가지고 이제 공동 지역을 하자 이러는데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이게 각 군민들 간의 자존심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결부 자존심 싸움까지 왔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지금 양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구 계속 있겠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양 자치단체가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좀 난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뭐 오늘 뭐 다른 얘기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정리하는 셈 치고 첫날이라 좀 어설프고 그런데 뭐 좀 맨 마지막에 소감 어떠십니까?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규 별로 한 게 없는 건데요. 무슨요? 한 게 없는 거고. 오늘 상당히 벌써 1시간째입니다. 상당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조커도 좀 배우고 농담도 좀 배워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또
듣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이래 좀 뭐도 좀 섞어가면서 예. 뭐 그래 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만 기자. 저도 오늘 처음 이런 토론 수다를 처음 해봤는데요. 이게 앞에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돌아가고 마이크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다음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죠. 좀 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봤을 때 좀 의문이 확 예,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바꾸겠습니다. 형편이 된다면은 예, 어떤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정말로 작가라도 한 명을 아르바이트 작가라도 예, 채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예. 그런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국장님. 멍합니다 한마디로. 일단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뭐참 두서도 없이 그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수다라는 뜻을 그 사전적 용어는 그냥 여자들이 모이면서 뭐 커피나 이래 차를 마시면서 떠드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수다를 한 게 아니고 이슈를 얘기한 것 같아요. 무겁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수다보다는 이슈가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또 관심 있는 사람을 좀 초청해서 같이 예,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전이든지 다음부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4가지 현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좀 심층 있게 해서 그냥 수다를 할 게 아니고 이슈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느낌이 이슈가 수다죠. 이슈 예, 수다. 저희한테는 이슈 수다로 기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이슈에 대한 수다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상입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수다가 주제가 좀 더 가볍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그거여야 된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심층적으로 들어가봐야 우리가 직업이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편하게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분량도 예. 이 시간 한 30, 40분 너무 길어요. 예, 한 알겠습니다. 10분 정도로 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해서 그래도 우리 20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30분. 유튜브 채널이 예.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예, 시작했지만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지나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재미있는 또 신뢰 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의 수다 첫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첫 방송이라 모두들 어색하고 NG도 많았는데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의 수다에 참여해 주신 세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